전환기 씨가 보수를 본인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은 오히려 전체 판을 봐주셔야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 활동이 계속될수록 지금 우리 당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정치 활동은 굉장히 신중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전환기 씨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의원은?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입당에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댓글과 관련해서 좀 과격하니까 구구다. 그래서 고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반대해 왔거든요. 다만 전환기 씨는 이미 일반 국민이나 일반 당원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발언을 하시면 바로 신문에 뉴스가 나고 그것도 참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꼭 국회의원이어야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정치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입당을 한다는 건 어떤 정치 세력과의 뜻을 모으고 규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 어떤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입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당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문제를 삼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임혜호 의원 오셨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나와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따 임혜호 의원도 한번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게 아마 전환기 씨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전환기 씨 입당에 관련해서도 대표 주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우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좌가 민주당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당 원서를 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입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당시에 제가 입당할 때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뭐 와서 잘 하는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전환길 씨 같은 사람도 너무 이렇게 배척을 자꾸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당을 하는 게 아니고 당은 무리인데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당은 용광로처럼 온갖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더 순도 높은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국민의힘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가 뭐 본인도 계속해서 내가 극우라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은 전환길 씨가 극우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는 넓기 때문에 뭐 어떤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극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의 결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신봉이 그 보수의 가장 이념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론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선거 시스템이 미비하니까 국민의 한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은 선거 제대로 관리해라.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표현이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게 어떤 증거나 확정적인 결론 없이 부정선거론이라고 해버리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사실은 당의 외연도 확장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일종의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떤 당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패배의 원인도 분석하고 당의 어떤 정강이나 정책도 변경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부정선거 핑계를 대버리면 저는 당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죠. 하지만 선거의 문제점 정도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합니다. 임혜호 의원은 그 전환길 씨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네. 아마도 뭐 유튜브나 기사 보고 생각할 텐데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 혹은 뭐 개인 임미애라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환기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김문수 전 그 국민의힘 그 후보께서 하시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작년 12월 3일 계엄을 겪으면서 극우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는 기준점이 저는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계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서부지원 폭동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 그리고 헌법 질서에 대한 이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 21세기의 극우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는 극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일정 전한길 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전한길 씨가 입당했던 시점을 보니까 6월 달이더라고요. 6월 달에 그것도 서울시당에다가 입당 원서를 냈는데 그분의 본명이 전한길이 아니에요. 예, 이번에 또 전환길 씨가 본명이 아니라는 게 또 네, 알려졌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저는 입당 원서는 자유롭게 낼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거기에 제가 전한길입니다라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당에서 이것을 걸러내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몰랐으니까 입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몰랐죠. 네, 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생각에 동의해서 입당한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입당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입당한 사람을 할 수 있는 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위든 당자위든 열어서 이 사람의 당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맞냐? 이것이 국민의힘의 이 정강에 맞냐? 정신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을 저는 심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출당 조치시키는 것이 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주진우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최선호 의원.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처음엔 호들갑 떨 일 아니다 그랬다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언론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조사해보겠다. 네, 그렇게 말을 그렇죠. 바꿨는데 예. 지금 대표에 나선 뭐 주자들 가운데 김문수, 장동혁 이런 그 정치인들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표 경선 끝날 때까지는 전한길 씨 뭐 조치를 취한다, 뭐 징계를 한다거나 다시 출당을 뭐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좀 불가능한 보이는 것은 그 아닌지. 전에는 아마 결론 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전한길 TV에 지금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겠죠. 일단 전한길 씨가 진행자로 참여하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전한길 TV하고 예. 이른바 100만 보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고성국, 뭐 성창경 그리고 강용석 이 네 명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명이 이제 패널로 참여해서 출연시켜서 이제 질문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장동혁 의원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모레 31일에 출연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 예.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출연할 것처럼 확정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하고 만났거든요. 두 분이서. 예. 근데 만나면서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확정이 안 됐다. 아직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만약에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출연을 한다라면 일단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세력을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정책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건 이제 당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세력을 끌어안을 것이냐 아니면 뭐 내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 주제가 딱 제시가 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입장이 간명합니다. 전한길 TV에 출연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외연이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딱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전한길 씨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논란 자체도 내려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공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균 수준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당원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전한길 T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묻거나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슈가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권 주자 정도 되면
또 다른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정견을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거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아까 용광로 같은 정당이다라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를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정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두 정당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 정당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은 과거에 뭐 진보당, 정의당 이런 정당, 녹색당이 진보 정당이지 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는데 정치학자들은 동의를 안 했는데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또 뭐 세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고 해서 민주당을 진보정당, 국민의힘을 보수정당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구분은 맞죠. 예. 그런데 네. 실제로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임미 의원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중도 보수정당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 오른쪽으로 와요. 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중도를 지향했어요 대선 때.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이 중도가 아니라 자꾸 오른쪽으로 아스팔트 우파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버리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여기를 차지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쪽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아까 용광로 정당인데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하는 정치인이 지금 있습니까?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쫓아오리자고 아마 그러겠죠. 근데 아스팔트 우파랑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내쳐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안 와야 된다 그러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입장을 우리 당의 전체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철수 조경태 후보도 있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전체 우리 당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모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극우라고 하는 건 보통 인종차별이나 테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극우 파시스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일반 국민들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강력히 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을 극우로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일반 국민들은 네. 극우로 보는 게 맞지 않다. 네, 예. 테러로 나갔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극우. 네, 그럼 예.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건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저기 비상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긴 편하지만 그럼 일반 국민이 탄핵에 반대했으면 극우입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어떤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11일 만에 탄핵하는 거는 좀 빠르고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판단했으면 극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놓고 대선에 어떤 성패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부 모든 걸 매도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라고 보고요. 전환기 씨 관련은 전환기 씨가 보수를 본인도 재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은 오히려 전체 판을 봐주셔야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 활동이 계속될수록 지금 우리 당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정치 활동은 굉장히 신중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임미애 주진우 의원 얘기 쭉 네. 들으셨는데 일단 탄핵에 반대하면 극우냐 이제 그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얼만큼 이 수용하느냐의 문제, 존중하느냐의 문제였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당은 다 수용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또 당내에 너무 많다는 얘기를 수시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그 전환길과 관련된 입장은 뭐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국민의힘의 다수의 생각으로 그래서 의원님 가지고 있는 소신이 국힘 내에서 대세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 이야기는
대신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언 네. 감사합니다. 예. 대세가 되기를. 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자꾸 이제 오늘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뭐 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는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영토를 확장할 것인가. 네. 예. 동감합니다. 예. 네. 재밌는 얘기는 최선호 의원. 전환길 씨가 이렇게 막 또 유명해지고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금 상당히 또 저 서운해한다는 기사를 또 제가 봤어요. 광복절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전환길 씨가 별도로 집회한다고 해서 아마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전광훈 목사하고 전한길 씨는 그때 이제 탄핵 반대 집회할 때도 이미 집회를 따로 하지 않았었나요? 여의도하고 여의도하고 저쪽 광화문하고 쪽하고, 따로 예, 했었기 예.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뭐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과연 이제 뭐 10만 양병설을 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대략 한 7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뭐 발표를 딱 하지는 않는데 지난번 할 때도 한 7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소금물에서 물이 자꾸 증발하면서 이 짠물이 이 농도가 점점점 짙어지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용석 씨는 한번 들어와서 흔들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의 기성에 있는 국민의힘의 흐름을 흔들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과연 이제 거의 이번에 하는 거 보면 연합하는 것 같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뭐 성창경, 강용석 다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러니까 점점 소금물이 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우리가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든 이 상황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전환기 씨가 참석을 했고 거기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뭐 그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 뭐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과까지 했어요. 전환길 씨가 이런 참석하는 집회에 내가 주관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할 줄 몰랐다. 개인 의견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전환길 씨가 입당을 하고 전환길 씨가 참여하는 토론에 대표 주자들 가운데 일부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진우 의원은 뭐 당연히 안 나가시겠다고 좀 얘기하신 네.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목소리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닌 분들은 예. 많이 봐주십시오. 예, 다른 후보들도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좀 그런 목소리 잘 내서 저 여론조사에서도 좀 잘 나오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예, 대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